일요일 뉴스 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다뤄볼 주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어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네. 26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렇죠. 서울 동부지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작은 가족 의혹과 관련된 수사였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어떻게 봐야 제가 볼 될까요?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정경심 교수 관련된 가족 관련된 뭐 표창장 유죄부터 시작해서요. 입시 비리랄지 아니면 사모펀드 그런 관련 수사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했던 이제 하명 수사죠. 네. 그것을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사건은 유재수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인데 이것은 김태호 전 청와대 감찰반장이 이걸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청이 좀 틀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국 동부지검에서 일단 뭐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네. 영장을 이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영장을 청구할 때는 기존에 수사하던 내용을 다 통합해서 네.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감찰 무마 관련된 영장만 청구된 이유가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그 검찰청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단지 직권남용죄 하나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는 그다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다가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구속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직권남용죄가 일반적인 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신의 어떤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다고 보고 예.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비교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 보면은 뭐 검찰하고 조 전 장관의 입장이 워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레 이제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까요? 첫 번째 쟁점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중대한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할 수 있었는지.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재량권을 넘어서서 감찰을 중단했는지가 쟁점이 되겠죠. 네. 이 점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당시 중대한 비리를 파악했는지 여부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첩보 형태로 공식 문서가 남아있을 것이고 네.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서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고요. 예. 이후에 조 전 장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서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문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업무 수첩에 이러이러한 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중단을 지시하더라라는 형태로 문서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도저도 아니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이러이러한 보고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직접 보고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라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뭐 조 전 장관 측에서는 당시 파악했던 비위 혐의가 워낙에 경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 비위가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그리고 사적인 근거가 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뭐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면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쟁점은요. 일단 그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감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에 관한 자료랄지 증거랄지 이런 걸 확보했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전에 알려지기는 특별 감찰을 했는데 뭐 포렌식까지 했다. 그리고 그 그때 내용이 전에 나왔다. 이제 포렌식을 그런 했다. 얘기가 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랄지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강제 수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걸 임의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걸 수사를 의뢰한다랄지 아니면 뭐 이걸 징계할 수 있는 명백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금융위에 통보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그 일단 특별 감찰 반원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수사 의뢰한다고 박형철 비서관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상당 부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 결과를 보면 수사에 의뢰할 정도의 진척이 있었고 비위 사실이 상당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 전 장관은 그 당시 비위 사실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 내가 이걸 뭐 징계를 통보할 건지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위 사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수사 의뢰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청와대랄지 여러 곳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특별감찰반원들한테 했다는 거 했죠.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청탁을 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수사의 감찰 무마를 중단한 게 아니냐.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라는 증언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결정을 내렸고 책임도 나에게 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정무적인 책임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감찰 중단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변경할 수 없는데 예.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네. 당시 상황으로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소속기관인 금융위에 통보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는 후자를 선택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판례가 그동안 그다지 형성돼 있지도 않습니다. 예.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분들이 우병우 전 수석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도 최서원 관련 혐의를 은폐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2차례 청구됐다가 모두 기각되고 예. 3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감반 사찰 관련 혐의가 추가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렇죠. 비교적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던 거고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의 재판에 직접에 개입했다. 그리고 법관을 사찰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비교적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단을 시켰지만 당신은 어쩔 수 없었고 완전히 은폐했던 게 아니라 소속기관인 금융위에 통보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법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렇지만 검찰은 그런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외부나 윗선의 청탁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서 오히려 감찰 대상이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과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감찰을 중단했다는 수준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조 전 장관은
그때 당시에도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에게는 이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본인도 이전에 뭐 SNS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이랄지 예. 우병우 전 수석이랄지 여러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와 나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직권남용이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외부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어느 정도의 감찰이 이루어졌는지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일단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거 자체를 만약에 정말 조 전 장관의 말대로 비유 사실을 거의 뭐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죠. 수사 의뢰 안 해도 죄는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고 그 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감찰 반원이랄지 아니면 감찰 반장이랄지 아니면 반부패 비서관이 이건 수사를 의뢰하든지 네. 계속적으로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리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여기서 중단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검찰이 어떤 소극적인 조국 장관이 정무적 판단에서 했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죠. 네. 하지만 검찰이 지금 뭐 확보한 증거에는 검찰이 이제 확신하기에는 네. 외부로부터 청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사안은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검찰은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무적 판단이라서 이 영장이 기각이 되면 네.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러한 증거들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죠. 예.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단 뭐 법원의 판단은 26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26일 날 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조 전 장관이 어떤 뭐 별도의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와 달리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해명한 것처럼 네. 취재진 앞에서 일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 이 사건의 승부 즉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찰 무마에 영향력을 행사한 외부 그리고 윗선에 대한 수사로 수사가 확대돼 갈 네네. 것인데 만약 기각된다면 기각의 이유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예. 윗선 외부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는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각이 된다면은 그 범죄 혐의 소명 부분이 소명 부족으로, 예. 부족으로 될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뭐 구속영장 청구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다는 건가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네네. 사유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범죄 혐의부터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자동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범죄 혐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저희가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면 또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